정세를 탐구해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대부의 등장과 함께 송나라를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일단 교과서는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그래서 9단원이고요. 9단원 제목은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통사회가 좀 바뀌어가는 변화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일단 제목에 보니까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대부가 등장했던 송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죠. 자, 본문을 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대 19의 분열기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송나라가 건국되었다. 그러면 통일했고 송나라가 건국이 되었다. 하필이면 혼란기, 분열기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라의 황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황제권 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이름이 바로 문치주의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걸 자세히 할 거고요. 아마 쌤이 이제 쭉 연결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 송나라에서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군대 지휘권을 황제가 독점하는 체제가 성립되었다. 또한 과거제 개혁을 통해 문신 위주의 정치 질서를 확립하였는데 이를 문치주의라고 한다. 일단 문치주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군대의 황제 직속,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의 개편, 그리고 이제 문인 관료 우대, 이런 문인 관료 이름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부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학습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문인 관료 우대의 정책과 황제 중심의 군대 개편으로 인해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뭐냐?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 5대 19의 분열기를 틈타서 발전했던 여러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거란, 탕구트, 여진족 등이 있는데요. 요런 이제 거란, 탕구트, 여진족에게 송나라는 이제 배상금을 좀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비단과 은, 이거를 우리가 세패라고 하거든요. 이런 세패를 바치면서 이제 송나라가 좀 근근히 좀 버텨나가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송나라가 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의 은과 비단을 이제 좀 준다는 뜻은 이제 송나라가 좀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화 질서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항상 위로 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도 이렇게 다시 동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왕안석 개혁 목표는 바로 민생 안정 그리고 부국 강병입니다. 특히 부국 강병을 핵심 포인트로 기억하시고요. 민생 안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 송나라의 문치주의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되고 이후 서하의 침략으로 인해 군사비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과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게 되면 나라의 재정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안석은 국방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신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국강병책이다. 신법은 실패하였으나 이후 국법신법당의 갈등이 심해졌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왕안석 개혁이 나름 잘 되었다면 아마 송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역사적 결론은 참 냉정합니다. 이런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하면서 이제 금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이제 금나라인데요. 여진족.
여진족에 세웠던 금나라의 공격으로 이제 송나라가 화북지방을 뺏기고 강남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남송이에요. 그래서 13세기쯤 되면 이제 죄송해요. 12세기로 합시다. 12세기쯤 되면 이제 화베이 지방은 이제 금나라, 그리고 강남 지방에는 남송, 이 두 나라가 대결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고려가 같이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당시 동아시아의 질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당시 송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좀 받침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묶어서 우리는 경제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경제가 크게 발전을 했는데 이 경제 발전의 사례는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런 부분 아마 한 장으로 압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 증가, 일단 요거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또는 증가, 그리고 상업의 발전, 이거를 통해서 시장의 발달, 시장과 도시의 발전, 이거는 이제 교환 경제의 발전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썼던 게 화폐의 사용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동업조합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뭐냐? 여기 이제 포인트로 나오는 게 바로 서민 문화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송나라대에는 창장 이남 지방인 강남 지방에서 농업이 발전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점성도라는 벼의 품종이 중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이모작 실시 및 수리 시설의 정비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늘었다. 또한 상품 작물 재배로 인해 시장과 도시,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서민 중심의 문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 체크하면서 갈까요? 이때 이 농업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바로 이모작입니다. 이모작은 남부 지방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다음 벼의 품종이 다양해졌다는 뜻은 이제 다양한 벼를 심으면서 어떤 벼가 더 나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농토로 개간되었다는 뜻은 이제 이제 간척지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간을 많이 해서 농지가 많이 늘었고 이런 농지를 이제 쌀 생산 이제 지역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방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때 강남 지방이 송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상인층의 성장, 동업조합인 행, 그리고 동전과 지폐의 사용,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때 국내 안에서도 무역이 있지만 당연하게도 이제 그 바깥쪽에서도 이제 무역이 발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도를 보면 당시 동아시아와 이제 서아시아, 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해상 교역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해상 교역에서 이제 많이 쓰였던 게 뭐냐라고 부르면 바로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이제 항해를 할 때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나침반이 많이 사용이 됐고 발명이 되면서 이 무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고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나라에서도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시박사입니다. 해외 무역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라고 보시고 이제 아라비아, 인도, 그다음에 송나라, 뭐 요나라, 서하, 이제 고려, 특히 이제 고려에까지 이런 무역이 많이 이제 참가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사에서 봤을 때 이런 무역에 참가했던 지역, 바로 고려의 무역항을 하나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나요?
벽난도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또 수업을 했지만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부터 먼저 가면 이제 시장 발전, 상업 발전, 도시의 성장,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수준 높아지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서민 문화의 하나의 사례는 바로 이제 공연인데요, 공연. 그래서 이런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서민 문화, 그리고 또한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글의 이제 보급이 확대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과거 시험을 쳐서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부는 이제 지주층이고요.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학문 이름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이 성리학은 이제 대의명분을 중시했던 학문인데, 이런 대의명분을 중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와 기로 되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이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에서의 학문이 성리학인데, 이게 나중에 고려 말때 고려로 들어왔다.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책 이름은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당시 송나라의 발명품이 3개가 있는데요.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요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북방민족의 성장을 이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송나라가 있을 때 북방민족 중에 2나라를 우리가 배우거든요. 바로 요 나라, 거란족에 세웠던 요 나라, 그리고 여진족에 세웠던 금나라를 우리가 배웁니다. 또 하나 고려와는 관계가 약간 이제 멀지만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당구트족. 그래서 이런 북방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기를 틈타서 성장을 했고, 문치주의로 인해서 송나라 군사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통일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족의 통일. 그래서 압박. 당시 이제 발해를 멸망시켰던 요 나라 거란은 이제 고려까지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서희나 강감찬 이런 사람들을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서하도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었어요. 지금 이제 섬서성이라든가 산서성 이쪽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 이제 했던 이제 민족인데, 이런 민족들이 이제 송나라를 압박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 또한 가장 중요한 민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진족이에요. 12세기 여진족이 금나라 세우고, 이제 금나라가 이제 화북지방, 화베이 지방을 차지했었고,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정부 강조는 미국의 비트 포겔이 주창한 것으로 중국에서 북방민족이 건국한 왕조이다. 비트 포겔에 따르면 북방민족들이 한족 문화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그들 본래의 유목민족적 사회조직과 전통, 문화, 종교 등을 유지한 이원적 통치체제를 수용했다고 본다. 이를 중국사로 보는 것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고려의 이제 대외 관계도 알아두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학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아마 이자겸 그리고 묘청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신남북조 할 때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북위의 효문제. 북위 효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국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인처럼 자신들을 바꾸죠. 이름이 한화 정책입니다. 그죠? 이런 한화 정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족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선비 쪽이 더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차지했던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은 이제 이중적 통치 방식을 시행을 합니다. 요거 별표 표시. 부족제와 이제 9년제로 다스리는데, 그리고 다스리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독자적 문자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족이 없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쌤이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정보 강조라고 하는데요. 그 비트 포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이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했다는 것도 약간 공통점으로 우리가 복습 그리고 예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관련된 이런 이민족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앞서 배웠던 송나라의 이제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와 마지막으로 관계되는 몽골족 그리고 원나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어서 명나라까지 수업을 갈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쉬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